오늘 미국 시장 1% 넘게 끝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유럽 시장도 뭐 괜찮게 끝났고요. 우리나라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일단 뭐 시장 자체 변동성은 이제 크게 일어날 게 없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파란 선이. 그다음에 이제 노란 게 굴이고 검은색이 유가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일단 원자재 두 분야만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화 국면으로 거치는 진행 상황을 보잖아요. 지금이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그렇고 일정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가 얘가 이제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정상화되면 될수록 이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로 돌아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급작스러운 하락과 그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구리 가격은 일정 수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전기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과도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수준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이때보다는 낮다고 봐야죠. 지금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밑단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긴 한데 뭔가 대규모로 먹을 게 있다. 슈퍼 원자재 사이클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덜 올라왔다고 보기 무조건 볼 수만은 없는 게 보시면 떨어져서 올라간 그 바닥점 있잖아요. 바닥점이 상당히 위에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바닥까지 떨어지고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제 상승 탄력 올라간 정도로 놓고 보면 아직 살짝 덜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긴 올라갈 거지만 일정 수준 1차적으로 밀고 올라온 상황을 현재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단기적으로 초반에 일어나고 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막 뜨거워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더 이상 영향을 못 주고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차트를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금값하고 은값인데 금은 이게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그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국채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급락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원자재가 급락했던 원자재는 사실 4월달, 뭐 5월달, 2월달 요전에 힘을 잃기 시작했고 금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붕괴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8월달이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의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게 밀려 내려와도 금값은 계속 밀려 올라오고 있었어요. 후반부까지. 근데 지금은 다른 건 올라가고 있었는데 금값은 밀려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매력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안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은값이 지금 급등한 이후에 잘 버티고 있는데 얘가 빠른 속도로 아래로 쭉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대적인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금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금은 작년 8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은은 그렇지 금보다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 버티고 있는 게 올라갈 조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버티고 있는 게 잘못하면 밑으로 쭉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슈퍼 원자재 사이클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오늘 새벽에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PMI 지수가 63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조업 나왔죠.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도에서는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난리를 뉴스 보도가 막 다시 유행이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시스템은 그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난리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물론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서
시장에 영향을 전혀,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은 세지 않을 거고, 조정이 되면 매수 타이밍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 쳐다볼 때, 뭐 섹터수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거나 기업의 재편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주식들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찾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섹터로 보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쳐다보는구나,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는구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시고, 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이 주식을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투자는 개인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겁니다. 개인이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 판단, 손익에 대한 그 부담을 본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도 없어요. 추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이제 삼성의 비스포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삼성 냉장고 막 색깔 바꾸면서 판매를 했었던,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감각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얘네들이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짓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스포크가, 그러니까 삼성이 더 이상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익히 알고 인테리어 쪽으로 접근한 게 비스포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삼성 전자제품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세상이 단순한 그러니까 기능, 그 제품의 기능을 넘어서서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쪽 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송 중에 하나 보는 데가 이거죠. MBC에 보면 이제 구해줘요 홈 쪽에서 집 구해주는 방송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동안 열심히 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인테리어를 해서 정말 새 집처럼 만들어 놓은, 옛날 같은 집도 새 집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삶의 패턴이나 인식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사람이 좀 더 꾸미고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런 욕구들을 꿰뚫고 들어온 기업이 그게 이케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스웨덴 기업이죠? 스웨덴 맞나요? 맞네요. 스웨덴 기업인데 네덜란드 합작 회사인가요? 스웨덴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이케아가 2014년도에 국내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 이제 이 시기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록치 않은 가격이 있는데, 사람은 좀 더 꾸미고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케아가 국내에 상륙을 했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준 거에 같이 올라가서 폭발적으로 또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한샘입니다. 한샘이 여기 보시면 주가 차트를 보면 이미 뭐 2014년도부터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뒤에 뭐 거침없이 밀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이케아가 2014년도 요때쯤 상륙했거든요. 근데 한샘이, 우리가 그 전에는 가구 하면 그냥 가구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그 가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색깔 뭐 이런 것 제품들을 이렇게 그냥 고르는 수준 정도였는데, 한샘이 이때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꼭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가구의 공격적인 경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도 공장을 세우고 막 해서 폭발적으로 한샘 가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가구들, 고가의 가구들을 대중화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했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한번 밀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바닥으로 밀려온 상태인데, 왜 가구를 보냐면,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이런 구해줘요 홈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중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키백과인데 일기 신도시 있죠, 우리 5대 여기 보시면 나오죠. 중동, 평촌, 분당, 일산, 3번 이런 거. 이 5대 신도시 개발이 여기 보면 89년도에 발표가 돼가지고 91년도나 92년도쯤에 아마 입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붐이 있었던 게 그 IMF를 세게 맞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그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진작을 하면서 또 강남 쪽에 한번 부동산 관련된 붐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워 플레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분양이 안 돼서 강제 분양을 받았던 삼성 계열사 그 임원들이 대박을 쳤던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입니다.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쯤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2002년도 뭐 2월달, 뭐 6월달에서 IMF 겪고 나서 해서 이렇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오래된 거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죠. 90년대 초반이니까 늦게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좀 낡아질 시기가 됐죠. 오래됐으니까 인테리어도 많이 낡아졌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년 정도 재건축에 뭐 안전진단이 D등급인가 맞아야만 재건축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재건축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은 낡았는데 사람의 욕구는 인테리어 쪽이 강하게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케아나 이런 쪽이 들어와서 메꾸고 있었는데 사실 이케아나 이런 쪽이 들어와서 메꾼다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어요. 자, 진짜 뭐 이렇게 정말 새 것처럼 뜯어고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인이 한다는 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이제 이거 한샘 컨센서스 중에 유한타증권에 있는 김기룡 그 애널께서 한 내용인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선 예전에 알려드렸던 한경 컨센서스 사이트에서 내용들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볼 것 중에서 그냥 이것만 여기 보시면 이제 리하우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 인테리어 다시 한다고 그래서 다시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서 한샘에서는 그냥 단순히 재료만 공급하고 인테리어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문제점들이 막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직시공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샘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제공하는 제품 자체가 여기 보시면 평당 100만 원대 초반까지도 막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 보면 막 99만 원 이렇게 찍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한번 이렇게 해서 뭐 밑에 보면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바뀐 것들 상담받고 바뀐 내역들이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일단 아파트 자체는 새로 재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아파트 내부는 상당히 많이 오래돼서 낡은 상태고 과거에는 평당 만 200~300씩 하던 인테리어 가격이 지금은 평당 한 10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새로운 바람, 그러니까 그 한샘 쪽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 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한샘이 과거 배수를 보면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 배수거든요. 과거 배수 6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015년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보시면 이때 이 시기가 이 한섬에서 배수가 60배나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급격스럽게 붕괴된 거는 이거 예전에 계속 지금까지 계속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리레이팅이 굉장히 높이 됐다가 그 기대감이 붕괴돼서 아래 꺼진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인테리어소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에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낡은 아파트에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가구에 대한 그 매출이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시공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샘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가구업체 중에 뭐 한샘도 있고 리바트도 있고 한데 가장 수혜가 많이 갈 만한 곳으로 보이는 곳은 한샘이고, 그거를 빨리 캐치한 게 삼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삼성하고 한샘하고 이미 작년에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여기 작년에 돼 있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쓸데없이 한샘하고 MOU를 체결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 삼성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인테리어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 사업자의 시장 강자하고 전자제품 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빌트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삼성전자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같이 맞물리면서 윈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현재 시장의 흐름, 새로운 한 축입니다. 그래서 가구업체가 지금 이제 뒤로 좀 밀려가지고 아랫단으로 상당히 세게 밀려 내려와 있긴 한데,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국경제에 높아진 재건축의 문턱, 리모델링 추진단지 1년 새 65% 늘었다라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 재건축이 승인이 잘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입력된 게 2021년도 3월 28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인데 중국 연도를 보세요. 예, 하물며 70년대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재건축을 시도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건 이게 그 등급이 D등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서울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게 재건축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려면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단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현재 초입 단계에 있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샘이 여기 리하우스나 이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꼭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처럼 직시공 쪽으로 현재 패턴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한동안 그 건축 쪽에, 특히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 쪽에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고, 그걸 감지한 삼성이 이미 이제 전자제품으로 비스포크를 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그 한샘하고 서로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샘이 너무 폭발적으로 급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얘를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편입의 의사가 없습니다. 아직은. 저의 핵심은 이게 위로 팅 튀어 올라가면 내게 아닌가 보다 라고 뒤로 물러나면 된다는 게 저의 핵심이에요. 일정 수준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상단에 와 있거든요. 이게 약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잡는 패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해서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일 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이 새로운 어떤 그 삶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현재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감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못 느끼는데 뉴스 보도에서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거 인테리어를 하는 한샘하고 삼성전자가 왜 손을 잡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미 보여드렸던 그 삼성의 비스포크 있죠? 얘네가 갑자기 인테리어를, 얘네들 참 물건 많이 팔려고 애를 많이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런 흐름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제 검증하는 거죠. 진짜 인테리어 수요가 많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나 뭐 타워팰리스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재건축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홈즈라고 하는 이런 그 집을 구하면서 인테리어나 이렇게 잘 된 것들을 막 계속 보게 되고, 이러면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주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들어갈 타이밍이 지금 맞나? 항상 그럴 때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조급한 마음 버리신 상태 하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진입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익을 기다리는 이런 패턴의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라고 제가 이번 회차는 촬영을 했습니다. 배수로 널뛰기를 코앞에서 하는 그런 주식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런 섹터에 있는 것들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방법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약간 시야를 넓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뭔가 바뀌는 게 있는가 세상이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